어머님, 또 기름 음식 하세요? 우리 집이 식당 주방도 아니고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잖아요. 저도 이젠 못 참겠어요. 생선 비린내니 기름 냄새니 한 번만 더 이런 음식 하시면 정말 큰 소리 낼 거예요. 늦은 오후 어느 아파트 작은 거실. 의자에 앉아 있는 박순자 할머니가 멍하니 음식을 바라본다. 햇살이 뉘엿뉘엿 사그러드는 시간. 식탁 위에는 갓 튀긴 전과 직접 담근 깍두기가 놓여 있다. 그런데 분위기는 전혀 맛있고 따뜻하지 않다. 곧이어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 이연주가 찌푸린 얼굴로 등장한다. 어머님 또 기름 음식 하셨어요? 이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잖아요. 보라가 시험 기간이라 힘들 텐데 좋아하는 전이라도 부쳐주려고 환기도 시켰어. 환기 정도로 해결이 안 돼요. 커튼이며 옷이며 다 기름 냄새가 배잖아요. 제가 매번 드라이클리닝 하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순자는 순간 미안해하면서도 속상하다. 예전부터 식당을 하면서 튀김, 전을 자주 만들었는데 며느리는 그 냄새를 극도로 싫어한다. 기름 없으려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잖니. 그래도 가족 밥상이라도 풍족하게 해주고 싶어서.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이제 전이든 생선이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 생선 비린내며 기름 냄새 정말 힘들어요. 이내 거실로 아들이 들어온다. 피곤한 기색에 부부싸움을 말릴 기력도 없어 보인다. 또 시작이야? 연주야, 조금만 참아줘. 엄마는 우리 보람이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엄마도 이제는 좀 자제해 주시고. 순자는 서운함에 가슴이 먹먹하지만 애써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간다. 며칠 전 순자는 오래 운영해오던 식당 문을 닫았다. 30년 넘게 해온 동네 백반집이었지만 동네 재개발로 위치가 애매해진 데다 본인 건강 문제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서다. 그리 넉넉하진 않았지만 순자는 그래도 음식 솜씨로 단골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가게 폐업으로 수입이 사라졌고 결국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처지가 된 것이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식탁에 모인다. 순자가 만든 찌개와 반찬이 놓여 있으나 연주는 한쪽에서 배달 용기를 꺼내 놓는다. 저 어머님이 만드신 김치찌개보다는 저는 간단히 샐러드 먹을게요. 다이어트 중이라. 아이고, 알았어. 재우는 엄마 음식 좀 드시지라고 속으로 생각하지만 아내 기분을 더 불편하게 하고 싶진 않아 조용히 찌개를 한 입 먹는다. 응, 엄마. 괜찮아. 내가 맛있게 먹을게. 순자는 그런 아들의 말이 고맙지만 왠지 서글프다. 밤늦게 재훈 부부의 방에서 작은 언성이 들려온다. 월세, 대출, 신용카드 비용 등이 쌓여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 우리 지금 집도 줄여야 할 판이야. 당신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얘기가 오가고 어머님까지 모시기엔 많이 벅차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를 어디로 보내란 말이야? 차라리 어디 복지관 같은데 알아보면 어떨까 해. 어머님도 이제 식당 폐업했고 수입도 없잖아. 재훈은 침묵한다. 아내의 말이 잔인하게 들리면서도 현실적인 고민을 무시하기 어렵다. 그 사이 방문 밖에서 이들의 대화를 엿들어버린 순자는 큰 충격을 받는다. 내가 그렇게 짐이 됐구나. 평생 식당이라면서 아들 키워냈는데 이제 내가 갈 곳이 없나. 며칠 후 주말 아침 순자는 손녀 보람이가 토요일 학원 갔다가 점심에 들어오면 좋아할 만두 전골을 준비한다. 직접 반죽한 만두피의 속을 꽉 채우고 육수를 고아둔다. 그러나 만들면서 풍기는 향과 기름기 때문에 주방에 고소한 냄새가 진동한다. 어머님, 또 기름진 음식 냄새가 온 집에 퍼져요. 저 친구들 불러놓기로 했는데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보람이가 이거 좋아하니 점심에 맞춰 해주려 그런 거야. 애가 좋아한다고
매번 이렇게 튀기고 끓이고 이젠 정말 못 참겠어요. 옷이며 커튼이며 다 냄새 뱄단 말이에요. 이 소리에 놀라 나온 재훈이 상황을 보고 황급히 말린다. 여보, 조금만 진정해. 만두전골이야. 예전부터 보람이도 좋아하잖아. 재훈 씨, 나도 더는 못 참겠다고 했어. 어머님이 우리 집을 식당 주방처럼 쓰시잖아. 순자는 화가 나고 서러우나 며느리가 말리는 아들에게까지 저도 힘들다는 식으로 반박하자 더 이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만두마. 나 그냥 나갈 테니 이 집에서 냄새 걱정할 일은 없을 거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하지만 이미 폭발한 감정을 주워 담기 어렵다. 순자는 눈물을 삼키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한다. 아들 재훈이 만류해 보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그날 밤 순자는 작은 캐리어에 옷가지와 옛 식당에서 쓰던 칼, 레시피 노트 등을 챙긴다. 자신이 평생 익숙해온 음식 냄새 때문에 며느리와 갈등이 생겼다는 생각에 모멸감과 서러움이 동시에 솟는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죄송해요. 엄마가 가끔 예민해서 그래요. 아니다. 보람아. 할미가 그냥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내 엄마가 나쁜 사람인 건 아니란다. 밤늦게 순자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아파트를 나온다. 아들 재훈은 뒤늦게 나와 엄마 기다려요라고 붙잡으려 하지만 순자는 더 있으면 서로 힘들다며 뿌리치고 나간다. 집을 나와버린 순자는 막막하다. 남편 없이 혼자 식당을 하며 자식 키웠으니 딱히 친정도 시댁도 의지할 곳이 없다. 미리 알아둔 방도 없었기에 일단 24시간 찜질방을 전전하며 며칠을 보낸다. 밤이 깊어 찜질방 구석에서 웅크린 순자. 작은 텀블러에 식수를 마시며 허기를 달랜다. 주머니에는 얼마 안 되는 돈과 통장 하나뿐이다. 식당 폐업 후 정산해도 큰 돈은 남지 않았다. 평생 남먹일 음식 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내 입에 들어갈 한 끼가 이렇게 부실할 줄이야. 무슨 냄새가 그렇게 싫었을까? 사실 순자의 손에선 오랫동안 기름과 양념을 다뤄온 흔적, 특유의 식당에서 나는 향이 배어 있다. 땀과 어우러져 옷에도 냄새가 배 수 있다. 그게 며느리에게는 혐오 수준이었던 것이다. 며칠째 불면의 밤을 보내던 어느 새벽, 순자 머릿속에 옛 친구 윤정자가 떠오른다. 예전에 시장 근처에서 분식점을 하던 지인으로 식재료를 서로 나눴으며 친해졌었다. 수첩을 뒤적거려 겨우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건다. 정자야, 나 순자야. 혹시 지금도 같은 곳에서 일하니? 어머나, 언니. 어쩐 일이야. 요즘 연락이 없어. 궁금했어. 식당 접었다고 들었는데. 순자는 상황을 대충 전하며 방 한 칸 구할 때까지만 정자네 집에 묵을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정자는 반가운 반, 놀란 반으로 바로 얼른 올라오라며 환영한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시외버스를 타고 윤정자가 살고 있는 작은 도시로 향한다. 정자의 분식점은 읍내 시장 골목 한편에 위치해 있다. 허름하지만 단골이 꽤 있는 가게다. 정자가 활짝 웃으며 순자를 맞이한다. 언니, 오랜만이야. 편히 있어. 방은 허접해도 괜찮아. 분식점 옆에 딸린 작은 방을 치워주고 그곳에 순자가 짐을 풀 수 있게 해준다. 순자는 그래도 누군가 받아주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정자는 순자가 와준 김에 가게 일손을 도와달라고 한다. 떡볶이, 순대, 튀김 등 분식 메뉴가 인기인데 점심시간엔 손님이 몰려 정신이 없다.
순자의 손맛은 여전히 살아있어 오징어 튀김이나 야채 튀김 등을 빠르고 맛깔나게 만들어낸다. 손님들이 이 집 튀김 더 맛있어진 것 같네 하며 반가워한다. 역시 언니 솜씨가 장난 아니야. 손님들이 좋아해. 근데 언니 괜찮아? 허리는 안 아프고? 이 정도 일은 식은 죽 먹기야. 고맙다. 정자야. 하루 종일 일하고 나니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오히려 편하다. 뭔가 자신이 쓸모 있다는 느낌 덕분이다. 며칠 후 분식점 매출이 눈에 띄게 오른다. 순자의 레시피가 큰 힘이 된 것. 바빠진 틈을 타 저녁에 정자가 이야기를 꺼낸다. 언니, 혹시 다시 식당 같은 거 해볼 생각은 없어? 내 가게만으로는 공간이 협소해서 언니만의 레시피로 특별한 식당 열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이 나이에 또 뭘, 돈도 없고, 가족도. 요즘 아들네와 좀 사이가 틀어져서. 정자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말한다. 순자의 음식 솜씨라면 분명 승산이 있다고. 그 후로도 계속 분식점 일을 돕던 어느 날 재래시장 골목을 돌아보던 순자는 임대 딱지가 붙은 작은 점포 하나를 발견한다. 허름하지만 주방 설비가 약간 남아있다. 마침 근처에서 지켜보던 이 건물주 최용수가 다가온다. 할머니, 이 가게 보러 오셨어요? 예전에 생선구이 전문점을 했는데 사장이 건강 문제로 그만둬서 몇 달째 비어있죠. 월세가 그리 비싸진 않은데 손님 유입이 적어서 전부들 안 하려고 해요. 순자는 폐업 흔적이 남은 주방을 유심히 본다. 기름때가 쩔어 있는 후드, 냄비들. 본인 식당 시절 생각이 떠올라 가슴이 뛴다. 여기서 간단한 백반집이나 분식, 아니면 국밥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 그러나 남은 자금이 거의 없는 현실이 발목을 잡는다. 어느 날 밤 순자가 정자 분식점에서 뒷정리를 하는데 휴대전화가 울린다. 아들 김재훈이다. 엄마 잘 지내? 미안해서 그동안 전화 못했어. 그냥 이럭저럭 지낸다. 너희는? 재훈은 한숨을 푹 쉬더니 회사에서 구조조정 통보를 받았고 집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야 하며 지출을 줄이느라 보람이 학원비도 축소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털어놓는다. 엄마한테 이런 말할 처지는 아닌데 혹시 엄마가 조금이라도 돈이 남아있으면 빌려줄 수 있어? 순자의 마음이 복잡해진다. 모진 말로 쫓아낸 건 며느리와 재훈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의 어려움을 듣자 어쩐지 내가 도와야 하나라는 마음이 든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잠을 설치고 이튿날 정자에게 털어놓는다. 아들이 돈을 좀 빌려달라는데 나도 변변찮아. 가게 구하려면 어느 정도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가족 먼저 챙겨야 하나 고민이네. 언니, 물론 가족도 중요하지만 언니부터 살아야지. 언니가 또다시 작은 몽땅 빼서 도와주면 본인 인생은 어쩌려고. 순자는 고민에 빠진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게 자신의 인생이었다. 하지만 이젠 자식보다 자기 노후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도 생긴다. 결국 순자는 건물주 최용수에게 찾아가 임대 조건을 물어본다. 월세를 조금 낮춰주고 초반 2개월은 보증금 일부만이라도 받으면 안 되는지 협상을 시도한다. 지금 당장 큰 돈은 없지만 장사가 되면 바로 맞춰드릴게요. 저는 30년 넘게 식당을 했어요. 절대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자신 있다면 나도 손해볼 건 없겠죠. 안 나가는 점포 그대로 두느니 임대료 조금이라도 받는 게 낫고 대신 2달 안에 장사 안 되면 접는다는 조건 어떻습니까? 순자는 덜컥 좋다고 답한다.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2달 안에 제대로 된 승부를 봐야만 한다. 다음 날부터 순자와 정자 그리고 몇몇 시장 상인들이 합심해 가게를 청소하고 벽에 묻은 기름때를 벗겨낸다. 후드와 조리대를 닦고 낡은 의자 테이블을 간단히 도색한다. 중간중간 옆가게 할머니들이 와서 아이고 젊은 사람도 아니고 할머니가 무슨 가게를 일하며 혀를 차면서도 또 안쓰러운 마음에 걸레질도 거들어준다. 여기 장사가 안 돼서 몇 번이나 사람들이 손 뗐다니까. 힘들 텐데 잘 해보슈. 고맙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가게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가장 중요한 메뉴를 고민한다. 예전 식당에서 주로 백반과 국, 전 등을 만들었지만 재래시장 특성상 분식, 국밥 등 간단 메뉴가 좋을지 고민한다. 언니는 전골이나 찌개, 생선조림 이런 것도 잘하시잖아. 주변에 분식집은 이미 많고 전골집이 딱히 없으니 간단한 찌개랑 전, 그리고 특별한 김치 한두 가지로 승부 볼까 싶어. 또한 상호를 정해야 한다. 여러 후보가 나오다 결국 순잔의 묵은지찌개 같은 식으로 결정한다. 묵은지찌개와 함께 직접 담근 반찬을 세트로 내세운다는 컨셉. 가게 오픈 전날 밤 순자는 떨리는 마음에 거의 잠을 못 이룬다. 다시 식당을 연다는 설렘과 만약 잘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교차한다. 이윽고 아침 해가 뜨고 시장 골목은 조금씩 활기를 띈다. 순잔의 묵은지찌개라는 손수 만든 현수막이 걸리고 가게 문을 연다. 첫날이라 큰 홍보는 못했지만 정자가 분식점 손님들에게 옆에 새로 찌개집이 생겼다며 홍보해준다. 몇몇 호기심 많은 손님이 들어와서 묵은지찌개를 시킨다. 보통 시장 식당에선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많지만 여기 묵은지찌개는 국물이 진하다고 하던데. 순자는 정성껏 끓인 찌개를 내놓는다. 밥과 반찬도 함께. 손님들은 한 입 먹고 맛있다고 감탄한다. 정말 시원하고 칼칼하니 맛있네. 오랜 내공이 묻어난다. 순자는 마음이 벅차오른다. 오후가 되자 시장 상인회와 구청 위생과 직원이 같이 돌아다니며 신규 식당들을 점검한다. 마침 순자의 식당에도 들어온다. 최근에 오픈하셨군요. 준비 서류나 위생 점검표는 구비하셨죠? 순자는 이런 행정 처리를 미처 다 챙기지 못했다. 허겁지겁 찾으려 애쓰지만 서류가 정리 안 된 부분이 있다. 직원이 불만스러운 듯 지적한다. 화구와 싱크대 간 거리라든가 비치 서류나 증명서가 빠져 있어요. 개선 명령 내릴 수 있으니 빨리 보완하셔야 합니다. 순자는 당황해 곧 다 준비하겠다며 애원한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일주일 이내 보완 지시가 내려진다. 하루 장사가 끝나고 수익을 계산해 보니 재료비 등을 제외하면 거의 남는 게 없다. 찌개 한 그릇으로는 마진이 적고 손님 수도 아직 적다. 아직 첫날이니 그렇지. 입소문이 나야 해. 정자는 조금씩 나아질 거라며 응원하지만 순자 마음은 살짝 불안하다. 어차피 2달 안에 성과 못 내면 임대계약 해지라는 조건이 있었기에 마음이 급해진다. 며칠 뒤 아들 재훈과 며느리가 순자에게 전화를 해온다. 잘 지내냐는 형식적 안부 후 바로 본론에 들어간다. 어머님, 가게를 다시 여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근데 이 상황에 식당이라니 혹시 손님은 많으세요? 표면적으로는 축하인 척하지만 속내는 잘 안 될 텐데 뭐하러 하는 비아냥이 깔려 있다. 순자는 목소리에 기분이 상하지만 애써 차분히 대답한다. 하루하루 배우면서 하고 있다. 손님도 점점 늘어날 거야.
연주는 글쎄요. 그러다가 또 기름 냄새 나고 몸 고생만 하는 건 아닌지라며 은근히 깎아내린다. 통화를 마치고 난 뒤 순자는 마음 한편에 그럼에도 성공해서 보여주고 싶다는 오기가 생긴다. 여전히 매출이 저조하자 순자는 승부수를 띄운다. 일정 기간 동안 묵은지찌개 주문 시 무료전을 서비스로 내놓기로. 시장에서 장을 본 후 이 가게를 들르면 묵은지찌개 부침개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것. 정자가 이러다 남는 게 없을까 걱정이라 하지만 순자는 초반에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말을 앞두고 전단지도 만들어 시장 골목 여기저기 뿌린다. 서비스 이벤트를 시작하자 조금씩 손님 발걸음이 느는 듯하다. 실제 맛본 사람들은 칭찬이 이어지지만 과연 이 가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게다가 위생점검 보안, 시장 상인의 입성, 가족과의 갈등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서비스 이벤트가 시작되고 약 일주일. 시장 골목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순잔의 묵은지찌개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 묵은지를 제대로 삭혀 깊은 감칠맛이 나고 거기에 무료전이 곁들여지니 가성비가 좋다고 소문이 퍼진 것이다. 점심 무렵 가게에는 평소보다 두세 배 많은 손님이 몰려온다. 박순자는 쉴 새 없이 땀을 흘리며 가스레인지에 불을 조절하고 전을 부친다. 옆에서 윤정자가 응원하듯 도와주고 시장 상인들도 요즘 장사 잘 되나요? 하며 얼굴을 내민다. 할머니, 이거 묵은지 맛이 끝내주네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담가주던 그 맛이 나요. 전도 바삭하고 고소해요. 이렇게까지 서비스 주면 남는 거 있어요? 에이, 맛있게만 드시면 돼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장사는 확실히 살아나는 느낌이다. 하지만 저녁 정산을 해보면 확실한 이유는 아직 미미하다. 재료값과 임대료, 공과금 등을 제하면 많아야 몇만 원 남을까 말까. 프로모션 기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2개월이라는 기한이 있는 만큼 순자 마음이 조급하다. 어느 날 오후 시장 상인의 사무실에서 연락이 온다. 새로 들어온 식당이면 상인회비와 공동광고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상인회장은 비교적 젊은 50대 안승만이라는 인물로 자칫하면 복잡한 규정을 들이밀어 신규 상인들을 압박하기도 한다. 회장님 말씀이 신규 가게도 분담금 내서 시장 홍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매달 1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5만 원은 지금 순자에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한 달에 제대로 수익이 나면 몰라도 아직 안정되지 않은 시점에 분담금을 내긴 버겁다. 장사가 자리를 잡아야 내든지 말든지 하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유예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글쎄요, 제가 직접 결정하긴 어렵고 상인회장님 의중을 좀 들어봐야. 결국 유예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 된다. 순자는 다시 한번 경제적 압박을 실감한다. 며칠 뒤밤 가게 마감을 하고 분식점 옆방에서 쉬고 있는데 아들 재훈이 전화를 건다. 목소리가 한층 다급해졌다. 엄마 회사에서 희망퇴직 안 하면 권고 사직될 것 같아. 퇴직금을 받아도 빚이 너무 많아서 집 전세 대출도 갚기 힘들고 그래, 그럼 어떡하려고 하니? 보람이는 학원도 끊어야 할 형편이야. 연주는 아마도 엄마한테 미안하면서도 우리도 더는 어쩔 수가 없대. 목소리 너머로 며느리 연주의 한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하다. 미안이라는 말이 섞여 있지만 여전히 가시 돋친 말투가 상상된다. 괜히 식당 한다고 돈 쓰시지 말고 우리 좀 도와주시지 하는 식의 생각일 수도 있다.
순자는 통화를 마치고 한참을 생각한다. 지금 나도 당장 월세 내기도 힘들어서 아들에게 도울 형편이 안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이 파탄 직전에 놓였다는 소식이 속을 후벼 판다. 며칠 후 시장 건물 반대편에 뼈해장국 전문점이라는 간판이 새로 달린다. 운영자는 40대 중반 남성 이상배. 그는 오픈 기념 이벤트로 해장국 3,000원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행사를 시작해 단숨에 손님을 끌어모은다. 언니, 저 집 이벤트가 꽤 강력하네. 손님들 뼈해장국도 많이 좋아하잖아. 묵은지찌개를 찾던 손님 일부가 해장국 집으로 갈 수도 있다. 순자는 전골이나 다른 탕류를 추가해야 할까 고민한다. 하지만 곧 이상배가 직접 가게를 찾아온다. 할머님, 가게 장사 잘 되죠? 묵은지찌개라. 저희 해장국이랑 겹치지 않으니 서로 좋겠네요. 하하. 겉으로는 웃지만 대놓고 그래봤자 우리 집이 가격 향해서 이길 거다라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순자는 왠지 불편해진다. 며칠 뒤 상인회장 안승만이 직접 순자의 가게로 찾아온다. 상인회비와 함께 시장 내 공동 마케팅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한다. 한편 해장국집 사장은 회장과 친분이 있어 광고비나 분담금을 삭감받고 있다는 풍문이 돈다. 회비 15만 원만 내는 안 되고요. 이번 달은 광고비 10만 원도 분담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 시장 전체 홍보 책자를 만들고 있거든요. 순자는 기가 막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빠듯한데 25만 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니. 안 회장은 식당 한쪽에 앉아 묵은지찌개 맛을 보고는 맛은 괜찮네요라고 뜬금없이 말한다. 이 맛이면 손님 조금만 더 끌면 금방 회비 정도는 벌겠어요. 얼른 내주시면 나도 좋고. 은근히 압박하는 뉘앙스다. 순자는 속이 타들어가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라고 답한다. 어느 날 인근 사무실 직원들이 묵은지찌개 포장을 해가겠다고 전화한다. 사무실 점심 식사 때 시켜 먹을 예정이라며 10인분 정도를 주문하고 싶다고 한다. 그런데 찌개가 식으면 맛이 덜할 텐데 괜찮을까 싶어 순자가 망설이는데 상대는 아무튼 일단 부탁드린다고 말한다. 점심 전 순자가 부지런히 국물과 건더기를 따로 포장해 둔다. 전도 붙여서 호일로 감싼다. 힘들긴 하지만 한꺼번에 10그릇을 판매하니 매상에 꽤 도움이 된다. 포장 주문이 이렇게 들어오면 장사에 큰 힘이 되는데. 그날 오후 그 사무실 직원 중 한 명이 직접 찾아와 찌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며 다음에도 단체 주문이 있을 거라고 전한다. 순자는 비로소 포장이나 배달에도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식당 혼자서 배달까지 하기엔 인력이 부족하고 배달앱 등은 수수료가 꽤 크다. 그래도 이렇게 주문 들어오는 건 좋은 신호야, 언니. 마음만 좋으면 뭐든 길이 생기겠지. 조그마한 희망이 움튼다. 얼마 후 주말 뜻밖에도 아들 재훈과 손녀 보람이 식당에 찾아온다. 며느리는 함께 오지 않았다. 보람이는 주말에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졸랐고 재훈은 일자리 문제로 정신이 없지만 일단 딸을 따라온 듯하다. 가게 안에 들어온 두 사람은 생각보다 손님이 북적이는 모습에 놀란다. 손님이 꽤 있네, 엄마. 장사 잘 되는 거야? 아직은 바쁜 척이지 뭐. 그리 큰 이윤이 남는 건 아니다. 보람이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라며 껴안는다. 어색하게 웃는 재훈을 보니 회사 문제로 근심이 가득해 보인다. 한창 손님 응대가 끝난 후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잠시 담소를 나눈다. 재호는 집 사정이 더 나빠졌음을 이야기하며 아무래도 집을 줄이고 외곽으로 이사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래,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싶다가도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마음이 아프네. 엄마, 미안해.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그 말에 순자는 묘한 감정이 일렁인다. 예전에 며느리가 냄새난다며 구박하던 장면이 떠오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들에게 뭐라 할 기력도 없다. 한편 보람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할머니, 사실 엄마도 요즘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그래요. 냄새 난다고 하긴 했지만 전 할머니 음식 냄새가 참 좋은데. 그렇구나. 나도 보람이 내가 좋아해줘서 늘 고맙다. 엄마 아빠도 힘들겠지만 나중에 이해하겠지. 보람은 작은 목소리로 우리 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 순자는 차마 확답은 못하면서도 어른들끼리 해결할 문제라며 다독인다. 해장국집 사장 이상배는 어느 날부터 순자 식당을 수상쩍게 살핀다. 알바생에게 저 집이 손님 늘어나나 보라며 슬쩍 지시한다. 심지어 상인회장과도 자주 만난다. 상인회장 안승만이 그에게 순자네 식당이 분담금도 미납이라고 하자 둘이 히히덕거리며 시간 문제다라는 식으로 웃는다. 정자 역시 이런 분위기를 느끼며 순자에게 조심하라고 귀띔한다. 구청 위생팀이 준 일주일 이내 보안 명령이 곧 마감되는 날 순자가 서류를 정리해 본다. 시설 개선 서류 준비, 일부 조리 공간 분리 등 할 게 많았는데 자금과 시간이 부족해 전부 끝내지는 못했다. 점심 장사가 끝난 후 구청 직원이 방문해 체크한다. 지난번보단 나아졌네요. 그래도 환기 시설이 조금 미흡하고 조리도구 구분 표기가 아직 덜 됐네요. 간신히 설득해 조금만 더 시간 달라고 하자 직원이 그럼 벌금 1차 개고만 부과하고 2주 내로 완료하라고 양보한다. 벌금 10만 원이 추가된다. 순자는 번 돈이 고스란히 새어나가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낀다. 그날 저녁 가게를 마감하려다 불의의 사고가 터진다. 찌개를 끓이던 가스레인지 호스에서 불꽃이 튀는 것. 오래된 호스가 손상돼 가스가 새고 있었던 것이다. 불꽃이 번지려는 순간 순자가 황급히 가스를 잠그고 물을 뿌리지만 작은 불길이 이미 벽을 그슬린다. 다행히 인근 상인들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와 불길을 금세 잡는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시장 사람들도 가슴을 쓸어내린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한바탕 소동으로 손님들도 대피하면서 식당이 난장판이 된다. 가게 안은 연기가 자욱하고 기름때가 붙은 벽면 일부가 검게 그을렸다. 임시로 영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 화재 소동 이후 건물주 최용수가 달려온다.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라 말하지만 벽면과 후드 일부가 망가져 수리비가 최소 50만 원 이상 들 거라고 한다. 할머니,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호스 관리나 점검은 세입자 책임이 크니 일단 부담하셔야 하는데.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지금 5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다. 상인회비, 광고비, 벌금 등 산더미처럼 밀려 있는데 추가로 50만 원이라니. 뭐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며칠만 가게 쉬면 안 되겠네요. 식당 밖에서 씨름하는 순자에게 인근 상인들이 작게나마 도움을 준다. 김치가게 아주머니는 제가 예전에 안 쓰던 스테인리스 선반 있어요. 가져다 쓰세요.
야채 가게 아저씨는 소화기 새 거 하나 있는데 그냥 드릴게요. 윤정자는 언니, 내가 조금씩 모은 돈이 있는데 일단 50만 원이라도 먼저 보태요. 순자는 울컥하며 감사 인사를 전한다. 비록 상인회장 같은 거물은 도와주지 않지만 이웃 소상인들은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준다. 바로 다음 날 임시로 공사업체를 불러 화재로 망가진 부분을 최소한으로 수리한다. 불안정하지만 장사를 이어갈 정도까진 복구된다. 식당 수리를 마친 뒤 순자는 장사 2주째인데 벌써 이렇게 사고가 나고 돈이 나가니 큰일이라며 절망한다. 그때 마침 손녀 보람이 찾아와 기발한 제안을 한다. 할머니,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맛집 올리면 사람들이 찾아온대요. 가게 사진 좀 찍어 올려도 돼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될까 모르겠네. 그래도 해볼 테면 해봐라. 보람은 가게 간판, 묵은지 찌개, 전 등을 예쁘게 사진 찍고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시장 맛집 이라는 문구를 넣어 SNS에 업로드한다. 친구들에게 공유하면서 시골 할머니의 맛을 강조하자 10대,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작게나마 관심이 일어난다. 할머니, 댓글 달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시도가 과연 큰 반향을 불러올지 순자는 잘 몰라도 일단 고맙다는 마음이 든다. SNS 게시물을 본 대학생 무리 4-5명이 주말에 일부러 시장까지 찾아온다. 레트로 감성 식당이라며 인증샷을 찍고 묵은지찌개를 맛본다. 순자는 살짝 긴장하지만 젊은 손님들이 맛있어요. 너무 정겹다며 만족해하자 희망이 솟는다. 맛집 블로그에서 보고 왔는데 여기 옛날 느낌 물씬해서 좋아요. 전도 진짜 맛있고요. 고맙구나. 젊은이들 입맛에도 잘 맞다니 다행이야. 그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고 SNS에 더 활발히 올리겠다고 한다. 가게 문을 닫고 나서야 순자는 가슴을 쓸어내린다. 젊은 세대까지 관심 가져주다니 세상이 정말 변하긴 했구나. 한편 맞은편 해장국집 사장 이상배는 순자 가게에 젊은 손님들이 늘어난다는 소문을 듣는다. 약간 위기감을 느끼는지 상인회장 안승만과 술자리를 가진다. 저 노인네 가게가 좀 떠오르는 것 같네요. SNS니 뭐니 요즘 젊은 것들이 찾아오고. 그래봤자 새로 투자도 못하고 오래 못 갈 겁니다. 벌금이나 회비도 못 내고 있다던데요? 서로가 곧 망할 거다라고 비웃으면서 어떻게든 순자를 몰아낼 궁리를 한다. 며칠 뒤 누군가 시장 상인들에게 순자네 가게 음식이 위생불량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린다. 예전에 화재 소동까지 겹쳐 불량하게 운영하는 곳 아니냐는 식으로 말이다. 위생 상태가 안 좋다는 소문은 무서운 속도로 시장에 퍼진다. 이미 불명확한 내용임에도 재래시장 사람들은 또 불이 났다더라. 제대로 위생 처리가 안 되어 있다더라 하고 수군댄다. 일부 손님들은 여기 불났었다면서요? 괜찮아요? 라며 물어보다가 돌아가기도 한다. 열심히 해도 이런 식으로 도대체 누가 이런 소문을 낸 걸까? 정자는 그 해장국집 사장 아니겠냐며 분개한다. 직접 말싸움을 벌이고 싶지만 순자가 괜히 분란 키우지 말자고 말린다. 장사가 다시 주춤해지면서 순자 체력과 정신력이 크게 소진된다. 절망감에 빠지던 어느 날 오후 분식점에 있던 순자와 정자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전통시장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SNS 반응 보고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시장에 새로 생긴 묵은지찌개 전문점이 있다던데 혹시 촬영해도 될까요?
아, 저희 가게요. 물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래도 괜찮다면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뜻밖의 기회다. 정자는 옆에서 무조건 오케이. 를 외치며 순자를 설득한다. 결국 순자는 마음을 고쳐먹고 수락한다. 방송을 타면 손님이 확 늘지도 몰라라는 작은 희망이 다시 살아난다. 방송국 측이 촬영 날짜를 잡는다. 시장 전체를 돌아보며 옛날 맛집과 신생 가게를 함께 소개할 예정이란다. 안승만 상인회장은 이 소식을 접하고 왜 하필 걔네 집이냐? 우리 해장국집이나 오래된 식당도 있는데라며 불만을 표한다. 그러나 방송국은 묵은지찌개 집이 SNS 반응이 좋아 섭외한 것이라며 양보하지 않는다. 결국 상인회장이 나서 그 가게는 아직 회비도 밀렸고 위생 문제도 있다는데 라고 방송사에 제보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 PD는 그냥 헛소문 아니냐며 무시한다. 촬영 당일 시장 골목이 분주해진다. 카메라 팀이 도착해 상인들을 스케치하고 최종적으로 순자네 가게에 들어온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묵은지찌개를 정성껏 끓인다. PD와 리포터가 시식하며 감탄한다. 정말 깊은 맛이 나네요. 30년 식당 경력이라고 들었는데 역시 손맛이 대단하세요. 젊은 손님도 꽤 온다면서요. 혹시 비결이 있나요? 비결은 뭐 그냥 묵은지 제대로 삭힌 거랑 내 마음을 담아 끓인 거죠. 저도 사실은 얼마 전까진 힘들었는데 이웃들이 도와주고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주셔서 힘을 얻었습니다. 짧은 인터뷰 후 PD와 스태프가 너무 맛있다며 폭풍흡입한다. 이 장면을 주변 상인들이 지켜보며 오, 꽤나 소개가 크게 되려나 본데라며 웅성거린다. 방송이 실제 전파를 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촬영 소식만으로도 시장 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다. 방송 촬영이 끝나고 일주일 후 실제 케이블 TV의 전통시장 투어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반응은 꽤 좋다. 평소보다 가게에 전화 문의가 늘고 주말에는 객단가 높은 가족 단위 손님들도 찾아온다. 그 와중에 며느리가 오랜만에 가게의 모습을 드러낸다. 남편이 엄마가 요즘 잘 나간다는 말을 했지만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사실 연주는 아직도 기름 냄새, 음식 냄새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코를 살짝 찡그린다. 역시 기름 냄새가 진동하네. 어떻게 매일 이런 데서. 순자는 인사를 건네지만 연주는 비꼬듯 대답한다. 손님들도 있어 대놓고 싸우진 않지만 분위기가 어색하다. 마침 주방 쪽에서 기름이 튀는 소리가 들려 치익 소리가 나자 연주가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난다. 와, 이건 제가 진짜 감당 안 되는 환경이네요. 그래, 너야 싫을 수도 있지.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공기가 감돈다. 연주가 가게 밖으로 나간 뒤 아들 재훈이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다가온다. 엄마, 사실 우리 이제 집 뺄 만큼 빼고도 부족해서 전세 보증금 돌려받으면 고금리 대출 갚아야 해. 그래서 좀 힘든데. 순자는 벌써 직감한다. 아들이 돈 얘기를 꺼내려 한다는 걸. 재훈은 퇴직금 전세금 일부로 빚 갚으면 손에 남는 게 거의 없고 월세 집으로 옮겨야 한다. 혹시 엄마가 식당 조금 안정되면 돈을 좀 빌려줄 수 없겠냐고 말한다. 너도 힘든 거 알지만 나도 아직 투자가 더 필요하고 벌금이며 수리비며 상인회비도 못 낸 상황이라네. 그럼 우린 정말 막막하네. 그는 쓸쓸한 얼굴로 돌아선다. 한편 연주가 밖에서 보고 있다가 결국 돈 얻으러 왔는데 안 되나 보네라는 표정을 짓는다.
시장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전통시장 겨울 축제를 계획한다.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행사다. 안승만 회장은 해장국집, 몇몇 터줏대감 식당을 축제 메인으로 세워 홍보하려 한다. 반면 순자네 식당은 축제 알맹이에서 빠져 있다. 새로 생긴 곳이라 자격이 없다는 이유. 하지만 최근 방송 효과로 젊은 손님이 늘어난 건 순자네 식당이기에 상인 중 일부가 묵은지찌개집도 같이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서로 충돌이 벌어진다. 그 집은 회비도 밀렸고 위생 문제 소문도 있었으니 빼는 게 맞습니다. 괜히 축제 망칠까 봐 걱정되네요. 에이, 방송 보고 손님 늘어난 데가 거기뿐인데. 거길 빼면 뭔 재미로 손님이 오겠어요. 회장과 지지자들, 반대편 상인들이 부딪힌다. 그날 밤 순자는 정자와 야채가게 아저씨, 김치가게 아주머니 등과 이야기를 나눈다. 축제에 공식적으로 초대되지 못했지만 가게 앞에서 자체 이벤트를 벌여보자고 결심한다.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무료 시식을 제공하고 간단한 게임과 경품 행사도 진행하자고. 상인 몇몇이 우리도 함께 할게요. 라고 동참 의사를 밝힌다. 이들은 상인의 공식 축제와는 별개로 소규모 먹거리 부스를 마련해 손님들을 유치하려 한다. 그래. 이렇게라도 발버둥 쳐야지. 2달도 채 안 남았는데 여기서 포기할 순 없잖아. 겨울 축제 당일 시장 전체는 화려한 현수막과 전구로 장식된다. 안승만 회장 쪽은 해장국집을 메인으로 대대적 홍보. 반면 골목 구석에선 순자와 지지 상인들이 준비한 간소하지만 정겨운 먹거리 부스를 펼친다. 순자는 아침 일찍부터 묵은지찌개 큰 솥을 끓이고 무료 시식용전을 붙인다. 행사가 시작되자 초반에는 메인 무대로만 사람이 몰리는 듯 했지만 방송에 나왔던 묵은지찌개 할머니 집 찾으러 왔다는 젊은 방문객들이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상황이 반전된다. TV에서 봤어요. 여기라던데? 와, 무료 시식도 한다네. 이 골목이 더 재밌는데 저쪽 메인 무대는 좀 상업적이고 여기선 진짜 시장 분위기가 나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자 안승만 회장이 당황한다. 해장국집 사장 이상배도 손님이 분산되는 것을 느낀다. 놀랍게도 행사 당일 연주와 보람도 구경 삼아 나타난다. 보람이가 할머니도 축제에 참여한다며 꼬셨고 연주도 기분 전환이나 해보자란 생각으로 왔다. 골목 부스는 떠들썩하고 순자는 땀 흘리며 사람들 시식을 도와준다. 연주가 그 풍경을 유심히 보면서 예전과 달리 뭔가 다른 감정을 느낀다. 우리 시어머니가 저렇게 기운차게 일하시는 모습, 저 식당 냄새도 뭔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온기 같기도 해. 연주는 살짝 다가와 김치전을 맛본다. 고소한 향, 바삭한 식감이 미각을 자극한다. 그동안 자신이 무조건 기름 냄새 역겹다고만 생각했던 게 조금 미안해진다. 축제가 무르익자 안승만이 찾아와 순자에게 비꼬듯 말한다. 여기서 따로 부스 차리는 건 상인의 규정에 어긋나는데요. 과도 안 받고 마음대로 하시네. 주변 상인들이 무료 시식하는 것 정도는 개인 가게 앞에서 할 수 있잖냐고 반박한다. 오히려 몰려든 손님들이 왜 방해하세요? 여기 덕분에 재미있는 데라며 안 회장을 노려본다. 이대로 소동이 커질까 걱정되는 찰나 시청 문화관광과 직원이 나타나 상황을 살핀다. 이 정도는 영업장앞 홍보 행사로 문제 없습니다. 더욱이 방송에 소개된 곳이라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시청에서 보기에도 시장 활성화에 좋은데요.
안 회장은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어진다. 지켜보는 해장국집 사장 이상배도 씁쓸한 표정. 축제 기간 동안 순자의 가게는 그야말로 문전성시가 된다. 직접 유도한 골목 부스도 인기를 끌고 SNS에 실시간으로 사진이 올라와 전통시장 구석구석이 더 재밌다는 평을 받는다. 3일간 이어진 축제 종료 후 순자가 장부를 계산해 보니 믿기 어려울 만큼 매출이 뛰어 있다. 축제 기간 3일 총 매출이 평소 한 달 매출과 맞먹는다. 무료 시식도 했지만 정작 본 메뉴인 묵은지찌개, 전골을 주문하는 손님이 훨씬 많아 수익이 크게 났다. 순자는 기쁨에 벅차올라 이제 밀린 회비며 벌금도 해결하고 조금씩 가게를 확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축제가 끝난 뒤 한가해진 저녁, 연주가 혼자 식당을 찾아온다. 조금은 쑥스러운 표정이다. 어머님, 정말 장사가 잘 되네요. 저도 행사 때 와서 보니까 사람들 즐거워하고 음식 맛있어 하는 모습 보니까 솔직히 존경스러웠어요. 순자는 의아하면서도 반가운 마음이 든다. 며느리가 이렇게 인정하는 건 처음이니까. 전에 냄새 난다고 너무 심하게 말했던 거 죄송해요. 사실 저도 어릴 땐 시골에서 이런 음식을 즐겨 먹었는데 도시 생활하면서 까먹었던 것 같아요. 괜찮다. 살아보니 각자 취향이 있고 싫을 수도 있지. 그래도 이젠 좀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연주는 울컥하며 순자의 손을 잡는다. 저도 이젠 좀 바뀔게요라고. 오랫동안 맺혀 있었던 앙금이 조금씩 풀리는 순간이다. 연주가 돌아간 뒤 아들 재훈과 전화 통화가 이어진다. 재훈은 여차하면 집도 팔아야 할지 모른다며 막막해한다. 순자는 잠시 생각한 후 뜻밖의 이야기를 꺼낸다. 내가 이번 축제 기간에 꽤 벌었어. 곧 상인 회비나 빚도 정리하고 수리비 등 감당하고도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다. 정말 엄마가 그렇게 잘 됐단 말이야. 근데 그냥 주진 않을 거다. 대신 너희 부부가 나중에 진짜 마음으로 날 위해주고 서로 도우며 살겠다고 약속하면 일부 돈을 빌려주마. 보람이를 위해서도 말이다. 재훈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두 번 다시 엄마를 홀대한 지난 날이 떠오른다. 알겠다. 정말 고맙다고 울먹이며 답한다. 며칠 뒤 아침 연주가 가게에 나타난다. 손에 고무 장갑과 세제를 들고 어머님, 주방 벽이랑 후드에 기름때가 많이 끼어 있던데 저 청소 좀 해볼게요. 옷에 냄새 뵐까봐 예전엔 싫어했는데 이젠 조금씩 익숙해져 볼래요.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연주가 행주질하며 땀을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왠지 가족의 온기가 느껴진다. 그날따라 전보다 부드러워진 기름 냄새가 식당 안을 맴돈다. 이 냄새가 이제는 불쾌가 아닌 정겨움으로 다가온 듯 연주 표정도 밝아진다. 축제가 끝난 후 해장국집 사장 이상배의 매출이 예전보다 줄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경쟁 의식이 컸다. 하지만 이제 큰 열패감 없이 그냥 서로 다른 메뉴를 파는 이웃 가게로 인정하기 시작한다. 어느 날 이상배랑 마주치게 되었다. 할머니, 축제 땐 잘하셨네요. 사실 나도 장사 많이 늘었어요. 손님들이 시장 구경 더 많이 해주니 우리 해장국집도 같이 올랐어요. 다행이네. 결국 공생하는 거지. 서로 헐뜯는다고 안 좋아졌었어. 둘은 어색하지만 서로 잘해봅시다라며 화해의 손길을 건넨다. 시간이 흐른 뒤 순자네 식당은 점차 안정권에 들어선다. SNS와 지역방송 효과로 평일 점심과 저녁에도 손님들이 꾸준히 들어온다. 미납액을 모두 해결하고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다. 건물주 최용수와도 계약을 연장해 적정한 임대료로 안전하게 장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며느리 연주는 이제 식당에 자주 오진 않지만 올 때마다 전이나 튀김을 곁에서 돕는다. 아들 재우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고 엄마의 일부 자금을 빌려 새로운 월세집으로 거처를 옮겨잇도 조금씩 갚아나간다. 손녀 보람은 여전히 SNS로 홍보해주며 주말엔 식당 서빙 알바를 돕기도 한다. 가게 앞 작은 테이블에 앉아 순자가 문득 옛날 아파트에서 쫓겨나던 날을 떠올린다. 그날은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으나 결국 음식 냄새가 자신을 살렸다. 평생 땀 흘려 밥을 해온 내 냄새가 이젠 사람들을 모으고 가족을 다시 묶는 힘이 된 것이다. 내가 이 냄새로 밥벌이하며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테지. 며느리도 이젠 조금 알겠지. 음식이 주는 따뜻함을. 식당 밖으로 고개를 돌리니 한낮의 시장 골목이 환하게 빛난다. 바쁘게 오가는 손님들 사이로 서로 인사를 건네는 상인들의 모습이 정겹다. 어쩌면 이곳이야말로 순자가 오래전 잃어버렸던 가족이자 새로 얻은 집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